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 또 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뉴욕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확진자나 사망률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차이가 있고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지금 그 화요일이 지금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5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뭐 10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화요일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경제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그 오픈이 된 상태고 캘리포니아주도 그 화요일에 확진자가 132명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520만 명 정도의 감염자 가운데서 155만 명이 미국이고 존스 홉킨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세 번째가 브라질이 되는데 사망자는 32만 8천 명 이상인 가운데서 미국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건 대단한 그 의료계에서는 놀라고 있죠. 전체 사망자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만 3,439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뉴욕 같은 데서는 다 거칠 것을 거치고 약해졌지만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가입 국가들의 여러 가지를 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오픈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오픈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업수당 청구자가 지난주에 이제 240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면 한 주일 전에 249만 명이었으니까 9%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몇백만 불이래요. 몇백만 명이 한 주일에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적이 미국 역사상 없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수치이고 9주일 동안에 거의 이제 3,9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일하던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2월 달에 일을 했는데 3월 달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그 정도고요. 지금 4월 달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14.7%지만 연방준비제도는 한 22%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줄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도 역시 2월 달에 일하다가 3월 달에 일을 못한 사람이 2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미국 가정의 47%는 수입이 2월 달에서 3월 달로 오면서 4월 달에는 더 심해졌겠죠.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게 이제 47%고 그래서 이 같은 실업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재무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좋아질 것이다. 분명히 좋아진다. 이제 어제 그제부터는 백악관에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 백악관 측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 하는 그 이런 모든 백악관이 되었건 백악관 밖이 되었건 경제에 대한 그림을 읽는 그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센서스에서도 지금 계속 이번 주, 지난주, 일주일, 2주일 대조 그 표를 만들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주일 전에 거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더니 그랬더니 두 가지입니다. 수입이 많이 그 줄어드는 주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어느 가정이 있는가 이러한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 그런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하고 문을 다 닫고 있으니까 그런 주는 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런 형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 그 밖에 뭐 네바다, 뭐 이런 데가 되겠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무슨 사망자나 확진자는 많지 않아도, 네바다가 그쪽에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네요. 그래도 관광산업이 주였던 그런 경우는 하와이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굉장한 그 타격을 받아서 미국 가정의 반 이상은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2월 달에서부터 3월 달로 넘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반 이상이 되는 주가 말씀드린 하와이, 뉴저지, 네바다, 루이지아나, 미시건,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오레곤 주네요. 워싱턴 주는 그래도 그 뭐 반 이상이 우리 가족 중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사람이 그런 가정이 반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타격이 심했던 주가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몬타나, 그 다음에 이제 위스콘신 제일 북쪽에서 시작해서 맨 밑에 미시시피까지 쭉 일리노이, 뭐 인디아나, 켄터키, 테네시 이렇게 내려오고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오히려 영향을 좀 덜 받은 그런 주들을 보는 게 나은데 워싱턴 DC가 이제 그 우리 가족이나 내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는 것에서는 가장 그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주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저희 회사의 그 본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코비드-19 어느 주에서 얼만큼 잡혔지 하는 것도 경제도 어느 주가 얼만큼 풀렸지 더 나쁜가 하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버지니아 주는요. 지금 가장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다 하는 지난 2주 사이에요. 그런 주가 지금 되고 있고요. 버지니아 주도 확진자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잖아요. 그러면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뭐 별 큰 뭐 일자리 잃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니까 좋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는 또 식료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던가 33%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래저래 보면은 가장 영향을 덜 받은 주가 와이오밍, 캔사스, 아이다호, 몬타나 아직까지는 그 시골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부주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더라도 집세 못 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시시피 같은 주가 지난달 저희 렌트비 못 냈습니다. 다음 달도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못 냈는데 다음 달 것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20%나 됐습니다.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세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게 33%고 음식조차도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렌트비를 내느냐 음식을 먹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기 기저귀 이런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가 옷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게 이제 정부가 센서스에서 이 같은 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형태로 해야지 되는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고 있지 않고 백악관도 조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미치 매코넬 그 연방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절대로 개인들에게 또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좀 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서 당장 돈을 찍어내는 한이 있어도 빚을 지는 한이 있어도 적자가 너무 많이 역사상 최고로 이미 불어났지만 그러는 한이 있어도 개인에게 돈을 직접 쥐어줘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책 입안자들이 그래야지 되는가? 큰 기업에게 줘서 이것을 그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모기지를 못 낸 사람이 4월 달에 이제 6.45%였답니다. 16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한 달 증가로는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것도 3월 달에
이제 모기지 페이먼트요. 그 렌트가 아니고 이제 본인 주택 소유주가 집세를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한 비율이 3.6%였는데 3.6%에서 한 달 사이에 6.45%가 됐으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고로 역사상 이런 그 한 달 사이에 모기지를 못 낸 채무 불이행이죠. 디폴트 기록이 이 정도로 높았던 때가 2008년도였는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8년보다 지금이 3배나 더 악화가 됐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은 블랙나잇이라고 모기지 테크놀로지 데이터 회사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경제 재개를 하는데 그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정부들이 다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걱정한다 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AP와 어디의 여론조사인가요? AP의 여론조사 결과 83%. 대단히 걱정한다. 이거 어쩌려고 이러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보시면 마스크를 한 겹을 쓰다가 2겹을 쓰는 그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실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마스크의 그 효용성 같은 것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대단히 걱정한다 54%. 어쨌든 나도 걱정해 29%입니다. 경제 재개를 하려면은 추적하는 능력이 한국처럼 있어야지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8%, 한국처럼은 제가 괄호 열고 넣은 것이고요. 6피트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 58%, 마스크 써야 된다 58%,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된다 59%, 오픈하기 전에 백신이 나와야 된다 46%인데 이것은 그러면 오픈하는 그 기일이 너무 아마 멀어질 겁니다. 언제 정상생활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6개월쯤 있으면 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65%인데 그것도 이제 당에 따라서 달라서 공화당은 55%, 민주당은 78%, 6개월은 있어야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1,056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AP가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오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마리스트 폴도 마찬가지예요. 77%의 응답자가 2차 감염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파적으로 공화당이 조금 덜 걱정하고 민주당이 많이 걱정하고 공화당은 지금 그 특히 이제 션 해니티 같은 경우도 어제 TV에 보니까 경제 재개를 해야지 된다. 뉴욕은 미쳤군 미쳤어. 그렇게 경제 재개를 빨리 확 안 하다가는 이제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거 지갑 꼭 잡고 다녀야지 될 거야. 뭐 소매치기가 늘어날 거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뭐 경제를 재개해야지 된다는 주장도 맞지만 다시 2차 감염을 확산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굉장히 2차 감염이 강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1,0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AP통신 조사보다 조금 높습니다. 3.6%포인트고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마리스트의 여론조사를 한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경제 재개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직 그 무시무시한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미시시피 공장을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호흡기를 만들게 됐는데 그 공장을 그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냉정한 입장에서 그랬으면 저랬으면 마스크 쓰기는 정말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에서 의사당을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뭐 가게에서 쫓겨났다가 총 들고 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잠시 뒤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사람마다 다 그 의견이 다르고 또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런 경우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대책 없이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 미국인이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상 상태가 아직 아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노멀스잖아요. 노멀스가 아직 아니다. 이런 그 여론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도 항상 여론과 정책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정책 위반자들은 또 경제를 오픈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퍼블릭 오피니언과 퍼블릭 팔러시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갭을 줄여가는 과정인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케이스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바닷가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어제 오후에 들으셨을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모델 케이스를 쭉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3월 중순경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 집에 있어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이 2주일이 빨랐으면 3월 초부터 했으면 캘리포니아주도 3월 18일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83%의 현재 사망자를 9만 3천 명 이상 되는 것을 9만 3,558명이군요. 미국에 155만 5,537명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83%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주일만, 2주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더 일찍 했다면 3만 6천 명 정도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6피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희 회사에서도 서로 얘기할 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자체와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이라든가 뉴올리언스 같은 데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그 지역의 사망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 특정 인종과 특정 당을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백인과 공화당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주 하원 의원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서 에스코트 당에서 쫓겨났거든요. 일리노이 주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일부 주정부 청사라면서요. 뱅크 오브 스프링필드 센터가 임시 주정부 청사인데 그것도 이 일리노이주에서 주의 정치인들과 스태프들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표결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찬성 81대 반대 27이었는데 반대는 했어도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정치인들이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미치 매코넬도 뭐 며칠 전부터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요. 그런데 하원 의원 이름이 뭔가요? 뭐 이름이 데릴 베일리라는 공화당의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이 일리노이 주도 너무나 확진자도 많고 시카고 같은데 그러니까는 문도 못 열었다가 한 달 만에 문을 열어서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하니까 투표를 해서 마스크를 쓰기로 했는데 이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졌고 마스크도 안 쓸 거야 해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에스코트 받고 나가는 장면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리노이 주지사는 또 민주당이에요. 이 JB 플리츠커 주지사가 너무 무책임하다. 이게 마스크를 안 쓰는 의원은 일리노이주의 주지사의 스테이 앳홈 정책도 그동안 많이 비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지사는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너무 무감각하고 본인의 생명은 본인의 생명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의사들에게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가. 마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쓰니까 나는 안 써도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나쁜 심보지. 다른 사람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어제 보니까 부통령이 대통령 옆에는 안 가요. 백악관에서 스텝들 가운데서 양성 반응이 나온, 특히 이제 그 부통령의 탑 스텝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접촉은 안 하는데 이 부통령으로서의 사회적인 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어떤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과도 전혀 이 그 소셜 디스턴싱 하지 않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스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이 하고 그러더군요. 부통령 지금 안 쓰고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 하면은 우리가 그 극장에서의 총기 사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5월 1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월요일에 1급 살인 그 혐의로 체포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27살의 케빈 와슨이라는 남자가 콜로라도주 그 오로라에 있는 와플 하우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리스가 저희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는데요.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저희가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그 화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마스크를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갖고 있기는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또다시 웨이트리스가 저희가 음식을 서브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그 레스토랑의 저희 규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방에서 요리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를 머리를 어떻게 해버리겠어. 부숴버리겠어 하고는 그 다음날 정말로 총을 가지고 와서요. 요리사 얼굴을 확 때리고 나서 총으로 요리사를 가슴인가 복부인가를 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사가 이제 911으로 실려가면서 경찰에도 다 연락을 하고 리포트를 해서 결국은 이 27살의 케빈 와슨이라는 남자가 체포돼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다시 경제적으로 재개를 하고 오픈을 하더라도 식당을 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손님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쓰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딜을 해야지 되는가. 일단은 이제 일단은 좀 차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만약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가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 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대통령의 미시건 방문과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은 대통령이 미시건주에 안 간 것 같네요. 디트로이트에서 한 남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입실렌티라는 지역의 공장에서 이제 특별한 법에 따라서 호흡기를 제조하도록 명령을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호흡기를 제조하게 되는데 경제가 재개되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사라졌습니다. 5월 초에 인터뷰 좀 하더니 이제는 사라졌고, 왜냐하면은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경제 재개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보건 담당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라졌다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미시건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시건주가 스윙 스테이트이고 스윙 스테이트인데다가 미시건 주지사와
굉장히 그 사이가 나쁘고 해서 연방 정부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주 정부에 지원해야지 되는 돈이 있는데 그 지원하는 돈도 미시건 주에는 안 주겠다 했다가 또 주겠다 했다가 또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미시건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당선이 됐고 지금은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너무 갈 길이 멀기 때문에요. 대선 투표 날까지 그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가고 있고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한 주일 전에는 전국적인 조사에서 8%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갔는데 지금은 11%포인트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윙 스테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또 미시건 주지사와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포드 자동차와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했죠.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포드 자동차사가 아니 왜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냔 말이야 해서 뭐 포드가 처음에는 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뭐 미국으로 일자리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원래 예정됐었던 것은 그리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게다 대고 여러 그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자동차가 가솔린을 조금 넣고도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그 연비를 높이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가잖아요. 그러지 않은 자동차 회사들도 있어요. 해서 또 대통령의 눈밖에 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자동차 회사인데 호흡기를 만들려고 한 것은 포드가 이렇게 밉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뭐 이런 지적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드 자동차사를 또 미시건주에 있는 곳을 방문을 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은 경제 재개해야지 된다. 호흡기도 이제는 미국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그 홍보를 할 텐데 시기 자체는 오늘 또 그 실업률이 지난주에 뭐 240만 명이나 새로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메이오 클리닉도 부통령에게 저희 방문을 하실 때 마스크를 꼭 쓰셔야지 됩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고 포드 자동차사도 이것을 뭐 재차 그 백악관에 꼭 저희 규정은 대통령이 오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지 됩니다 하고 보냈다고 하는데 아주 그 예의 바르게요.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꼭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그것도 또 중요한 문제고요. 마스크를 대통령이 쓴다 안 쓴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없는데 치료약도 지금 검증된 것이 없는데 마스크가 가장 효능이 높다고 하니까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라 하는 뜻에서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이제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이죠. 지금 기본을 대통령과 부통령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기본을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는데 왜 나는 써야지 돼 하고 총 갖고 와서 뭐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지금 좋진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길 거야. 더군다나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여러 기관들이 전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내세웠었던 경제 때문에라도 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이것조차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예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뭐 하루나 이틀만 더 복용을 하다가 중단한다 하는 얘기를 했네요. 대통령이. 그리고 브라질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세 번째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거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고를 하고 새로
이 그 의료와는 의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히고 하이드록시를 많이 줘라 하는 명령을 그 대통령이 내렸다고 하고,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많이 그 주문을 했었는데 그 주문한 것을 4월 말에 취소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아무거라도 해야지 하고 세이브해두려고 하다가 이게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고 효력보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많네요. 많은 양인데 취소를 하고 리펀드까지 다 받았다 하는 얘기 나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힘들다 하는 것이 한 달 사이군요. 이게 한 달 사이에 5명의 감찰관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 5번째가 교통부의 감찰관이에요. 뭐 지난주에 국무부의 감찰관, 그 내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그 의회에 그 승인이 없이 팔려고 대통령이 했고 그것을 국무장관이 주선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감찰관이 조사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국무부의 감찰관을 해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 기금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 왜냐하면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가 쓰고 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해고를 했고, 또 정보국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이 아니었는데요. 정보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네요. 교통부의 감찰관도 해고를 했는데, 교통부의 감찰관은 왜 해고를 했냐면 그 미치범이라는 그 감찰관 대행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일레인 차오 그 대만계 교통부 장관이 참 그 이슈가 많습니다. 좋은 이슈가 아니라 나쁜 이슈에 많이 걸려 있는데, 워낙에 집안이 부자고 쇼핑 컴퍼니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 다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했는데, 또 이제 백인인 미치 매코넬과 결혼을 해서 와이프는 교통부 장관이고 남편은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 대표인데, 이 일레인 차오가 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남편이 지역구인 그 켄터키주에 많은 기금을 교통부로서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남편주에 몰아줬다 하는 것을 이 교통부의 감찰관이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감찰관이 해고됐다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그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정부 부처에 5명의 각 부처의 감찰관을 해고한 이것도 너무 권력 남용 아니냐. 보건복지부의 그 감찰관은 왜 해고됐냐면요. 그런 말 한 다음에 해고됐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지금 그 의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마스크라든가 호흡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가운 같은 것을 이런 것 감사하고 보고서 쓰고 하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은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그 선거인단 뭐 확보가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70명 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반수 플러스 1 대표 선거인단에 미시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를 이긴다면, 애리조나주가 민주당이 넘보지 못하다가 지금 2020년 그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가 되면은 이번에 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해서 블루 스테이트로 바뀔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다른 많은 50개 주가 있지만 스윙 스테이트만 뭐 작게 잡아서 5군데에서 8개, 넓게 한 10군데까지 보면은 쫙 그 계산이 나오는 건데, 간단한 것이 미시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를 이기면 되는데 베스트 옵션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이고, 미시건,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오늘 이제 그 미시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브라스카나 메인주 이긴다면, 세 번째는 러스트 벨트에서 이 바이든이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까지 이긴다면 되는 거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시건 그리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를 또 가져오면 되고, 이런 내용 제가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뉴스를 이해하실 때 좀 쉬우시니까요. 그 좀 친근감의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5번째 시나리오는 플로리다.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아주 그 작은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플로리다 플러스 이제 그 다른 배틀그라운드에서 조금 이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바이든 후보는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든의 생각이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대통령과 그 국무장관의 중국에 대한 험한 말, 중국에서도 뭐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인가? 세계화에 대해서 아주 그 큰 맥만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또 될 수 있을지도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뭐 알고 있어서 나쁠 것 없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뭐 오레곤 이런 주들은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LA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아직 그 위험하기는 하지만 좀 그냥 그럭저럭 뉴멕시코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어느 주가 있나요? 알라바마, 테네시, 켄터키 뭐 이런 주들이요. 그에 비해서 정말 확실하게 줄어든다 하는 주는 워싱턴 주요, 시애틀에 있는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주이고 그 밖에도 줄어들고 있는 주 확실하게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캔사스,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아나 쭉 동쪽으로 가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로 올라가서 뉴욕, 뉴햄프셔, 뭐 뉴저지 그리고 남쪽에서는 조지아주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워싱턴 DC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핫스팟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뉴저지의 경우에 뉴저지는 또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뉴저지에서 이제 그 짐에서 문을 안 닫아서 결국은 셧다운 그 보건국이 시켜버렸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오랜 동안 집에서만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이제 정신 상담이라든가 여기에 포커스를 갖춰야지 맞출 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로열들이 그 트라이얼 로열들이 변호사들이 줄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저런 소송 때문에 준비를 할 테고요. 이 교회와는 연관돼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미시시피 교회에서도 또 이거 왜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느냐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나는 다시 힐러리 클린턴과 겨루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이 조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선거에서 싸우기에 만만치는 않다 하는 얘기인데 조 바이든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워낙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주는 거 없이 밉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난 다시 힐러리 클린턴과 싸우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세계화가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지금 줄어들었고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중국이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 보러 뭐 사악하다는 둥 그러면 또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정말 적절한 말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방송에서 쓰고 싶지는 않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던가 하면서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세계화가 나쁜 것도 많았지만 좋은 것도 있었죠.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노동력은 있는데 자원이나 기술이 없는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 만들어서 먹고 살았고 개발이 됐고 부자 나라들은 그 시간에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실리콘밸리부터 뉴욕이요. 그렇게 하면서 물건을 싸게 썼고요.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데서 가져다가 그 사이에 중국은 양쪽을 다 가지고 간 것이고요. 5G도 갖고 가면서 제조업을 놓지 않은 것이고 많은 developed 된 개발된 국가에서 미국처럼 제조업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부자 나라들은 물건을 싸게 산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세계화가 다 없어지면은
가난한 나라는 먹고 살 게 없는 것이고 부자 나라의 소비자는 물건을 비싸게 사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미국 수출도 지금 세계화가 끊어지면서 코비드-19 그 사태 때문에 이 3월 달에 수출이 6.7% 내려갔거든요. 4월 달 수치 나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전부 그 고통이 있겠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하게도 못 되는 게 기후변화라든가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세계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닥터 무스가 누구냐면요. 8년 된 강아지인데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난 몇 년 동안 500번의 이벤트에서 750회의 카운슬링에서 강아지가 있으면 좋은 거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무슨 단체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의과 대학에서 동물 영웅이다 하면서 명예박사학위 줬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